우리가 저번 시간에 매력의 3요소에 대해서 했죠. 예. 매력의 3요소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배려 3번까지 했죠. 3번까지 했는데, 이 3번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린다고 얘기해드렸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는 거는 배려가 아닙니다. 예. 왜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는 게 배려가 아니냐고 제가, 왜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는 게 배려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연애 교과서라든지 뭐 이런 그 연애 서적들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부분 뭐라고 써 있어요? 상대방 기분을 뭐 배려해주고 맞춰주고 뭐 감싸주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연애를 하면 완전 망치는 겁니다. 그런 책들 집에 있잖아요. 다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폐품 처리를 하세요. 폐품. 예? 그렇죠. 당연히 기분을 맞춰주면은 자기 프레임 낮아주는 건 둘째 치고요. 제가 늘상 얘기를 했지만 인간은요 학습하는 동물이에요. 학습하는 동물. 학습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했더니 상대방이 나에게 노력을 하고 관심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반복하게 돼요. 반복하게 돼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인간은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강아지에게 있어서 간식을 주잖아요. 우리가 강아지한테 간식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그게 이 강아지에게 간식이 인간에게는 관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한 가지 좀 쉬운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을 해요. 제가 항상 예를 들어 드리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집에 막 뭐 여러분들이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강아지가 와서 막 짖었어. 계속 짖었어. 그랬더니 너무 시끄럽잖아. 내가 주인인데 밥을 먹으려고 하면 걔가 와가지고 맨날 짖는단 말이에요. 왈왈 자꾸 짖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줍니까? 야, 강아지 좀 조용히 시켜.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조용히 시켜. 그러면 조용히 어떻게 시켜요? 간식을 하나 던져줍니다. 그럼 조용해지거든요. 간식을 하나 던져주거나 아니면은 이 강아지들은 뭘 좋아하냐면 그 밥상에 올라가 있는 고기 반찬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와서 짖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기 반찬을 갖다가 던져주면요 강아지가 아주 조용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은 학습했죠. 이거 던져주면은 조용하다라는 걸. 앞으로도 계속 강아지한테 그거 던져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강아지는 어떻게 학습을 하냐 이거죠. 그죠? 강아지는 어떻게 학습을 해요? 강아지는 내가 밥상 앞에서 계속 왈왈 짖잖아요. 그러면은 주인이 간식을 주는 거야. 내가 말말 짖으면 주인이 간식을 준다고요. 그죠?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이 동물이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도 똑같아요. 어린아이도 똑같다니까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내가 어린아이인데 쇼핑몰에 갔어. 장난감 코너에 가가지고 내가 난장 피우고 막 그랬더니 엄마가 장난감 사줄게. 그러지 마. 장난감 사줄게. 그러지 마. 이렇게 하면서 장난감을 사줬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다음에도 또 그런 행동하지. 내가 장난감이 간절해. 갖고 싶은 장난감 저거 있어. 또 로봇가 있어. 그거 꼭 갖고 싶어. 그러면 그거 보고서 막 난장 피울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인간 내가 필요하잖아, 저게. 내가 저거 가지고 있어야지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릴 수 있고 이런 간절한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난장을 피우죠. 이거 잘못된 행동인 거 알면서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근데 우리 성인이 돼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릴 게 뭐냐면 그 심리학에서요. 아동 심리학은 있는데 성인 심리학이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아동 심리학이 성인 심리학이랑 똑같아요. 내용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예.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프로그램이나 내가 결혼 제 프로그램이나 그 결혼 부부 클리닉 프로그램이나 똑같아요. 내용이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다 근데 성인 버전이에요. 성인 버전.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버릇을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내가 그걸 갖다 관심을 줘버리면 그 사람이 그걸 학습을 하게 돼서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제가 강의 초반에서도 이야기해드렸지만 이 뇌가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본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됐다, 뭐 잘했다, 잘못됐다, 착하다, 나쁘다라는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연애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뿐입니다. 저는. 예.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기분을 나빠하고 막 삐지고 토라지고 이런 행동을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거나 감싸주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여자친구에게도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남자친구에게도 안 좋은 행동을 하고요.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벌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봐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나 그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의 그 주인들은요, 그 강아지나 자기 자식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절대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죠. 너무 가슴 아프잖아. 내 아들이 자꾸 그런 행동을 하는데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아줍니다. 예. 그러면 아들은 버릇이 나빠지죠. 예. 나중에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마냥 좋다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감싸주는 게 마냥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과적으로는 헤어지게 됩니다. 봐주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예요. 예. 왜? 그 여자랑 더 이상 지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남자친구랑 더 이상 지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죠?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것들 재회하실 때도 똑같은 문제예요. 재회를 하시거나 뭐 짝사랑을 하시거나 이게 여러분들이 썸을 타거나 장기 연애를 하시거나 다 똑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좋아한다는 마음 때문에 그 상대방을 쫓아다니는 행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은 자꾸 밀어내는데 내가 자꾸 쫓아다니는 행동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학습하겠죠. 자꾸 밀어내야 된다는 학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프레임적인 거예요. 학습도 그렇고. 예? 자, 좋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고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배려의 기술 4번. 예. 상대방이 데이트 약속 시간을 잘 못 맞추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못 맞추게 될 경우 쿨하게 넘어가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추구하는 연애 방식이 이렇습니다. 어떤 걸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요,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만나는 여자는요, 스페셜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 여자친구가 들으면 뭐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고, 일단 그 스페셜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스페셜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래야지 여자친구와의 관계도 좋은 거예요. 내가 그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게 좋은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여자나 남자친구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자꾸 질책하고 혼내게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상대방은 왜 나 혼내? 난 너랑 기분 나빠서 못 만나겠어 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저였다면요, 제가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좀 늦게 왔어요. 근데 그 상대방이 늦게 온 게 중요해요? 내가 오늘 데이트를 해가지고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걸 하는 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합니까? 선택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예.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오늘 데이트를 했을 때 처음부터 내가 얘기를 해준 게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해줬어요? 상대방에게 나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삼겹살에 소주를 먹고 싶어. 나 삼겹살에 소주를 먹고 싶어서 그 상대방을 내가 게스트를 초청한 겁니다. 단순히 나는 호스트고요. 그 사람은 게스트를 초청을 한 거예요. 그 약속 시간 늦는 거는 그 사람 잘못이지. 나 혼자 가서 삼겹살 굽고 먹고 있으면 되잖아요. 난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굴게 되면은 이제 데이트를 망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걔랑 싸웠어.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약속 시간마다 늦냐, 이런 걸로 싸웠어. 그럼 데이트 망치죠. 여러분들 기분 잡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제대로 못 하잖아요. 이게 더 리스크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내가 무엇을 원하고 하고 싶은 게, 데이트를 하실 때 중요한 건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은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항상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되면 그 사람에게 매달리게 돼요. 예. 그 사람 항상 빨리 와줘, 뭐 잘해줘, 뭐 그 사람에게 요구사항하고 그 사람은 특권의식을 느끼게 되면 그걸 특권으로 활용하게 되죠. 예. 제가 늘상 얘기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올바른 대화법이자 배려이다. 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면 말을 많이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말을 하게 하는 게 본인들에게 유리할 거예요. 예. 들어주는 게 대부분 유리할 거예요. 예. 들어주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제시를 하고. 예. 당연히 경청이라는 건 대화법의 기본입니다. 이거는 더 이상 제가 더 뭐 많이 설명을 해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경청,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지 못하는 거는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있는 거니까 경청을 잘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좋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예. 그건 너무 당연한 행동이니까. 예.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유머라는 매력으로 넘어가 볼 건데, 유머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가 뭔가 재미있는 사람이 되게 되면 뭐라고 해야 돼? 뭐 좀 웃기면, 상대방이 이게 웃기고 막 유머러스한 사람이 되면은 뭐 인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머가 있는 거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과연 연애를 할 때도 그게 좋을까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유머러스하고 내가 막 개그맨이고 막 사람들을 막 웃기는 사람이야. 근데 그런 행동이 과연 연애적으로 가치가 높은 행동일까를 생각을 해보죠. 제가 늘상 얘기를 했지만, 상대방을 웃기기 위해서 내가 유머를 하게 되면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상대방을 웃기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의 차원으로, 예, 노력의 차원으로, 예를 들면은 내가 데이트를 하는데 상대방이 대화를 안 해. 그래가지고 내가 대화를 좀 더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막 이상한 드립도 치고 막 개드립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그게 상대방에게 노력하는 걸로 보이게 되면 상대방이 좀 부담스러워하고 말이 더 정적이 흐르게 됩니다. 예. 그런 것들 한번 경험해 보시면, 이거 한번 데이트 하실 때 한번 해보시면 딱 아실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이거는 제가 뭐 많이 설명을 해드릴 필요도 없고 해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속담 중에 재주는 곰이 부르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경험 있으실 거예요. 대학교나 이런 것들 보면은, 지우님 잠깐만요. 대학교나 이런 데 보면은 여러분들 막 MT나 이런 데 보면 되게 장기 부리고 되게 막 이렇게 광대처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광대가 인기가 막 사람들 겉으로는 와 좋아 재밌어요 막 이렇게 환호성을 보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걔가 연애를 하는 것과는 좀 달라. 그러니까 걔가 재주를 부리는 것과 왕서방이 돈을 챙기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거고, 제가 유머러스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는 나름대로 유머러스하다라고 생각을 하는지는 뭐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니까 뭐 잘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가끔은 유머러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좋은 질문 하셨어요. 근데 좋은 질문 하신 게, 유머라는 것들, 연애적으로 유머라는 건요, 이렇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광대직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광대직과는 차이가 있고, 유머라는 건 뭐냐? 유머라는 건 내가 여유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어떤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유머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사전적으로 의미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머라는 건, 그렇죠, 자신감이에요. 내가 여유 있고 자신감이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장난을 못 쳐.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랑, 아까 전에 우리가 사연도 봤지만 그 닉네임 뭘로 할까님처럼 내가 장난식으로라도 나 처형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나 더 좋아하는데 막 이런 식으로 장난도 칠 줄 아는 그런 편안한 분위기가 돼야 되잖아요. 걔랑 만날 때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려면 내가 그런 식으로 자신감 있게 장난도 칠 줄 알고 상대방 놀릴 줄도 알고, 야 너는 너무 어려서 안 돼. 내가 너 같은 애 있었으면은 되게 여동생처럼 되게 귀여워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여자분이 편안하게 생각하고 만나잖아요. 그죠? 여자분이 편안하게 생각하고 만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유머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여자분 대할 때 내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대할 때 어떡합니까?
뭐 놀리긴 뭘 놀려요. 놀리는 것도 못 하고요. 그 여자 앞에서 땀만 삐질삐질 흘리고 무슨 얘기해야지 멘트 날릴 준비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슨 편안한 분위기가 무슨 형성이 됩니까? 그 사람 딱 보기만 하면 엄청 불편하기만 한 거죠. 그러면 그 여자가 안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반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자예요. 여자분이 남자분에게 좀 편하게 대응하고 내가 장난도 치고요. 상대방에게 놀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가치가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맨날 네, 소극적이고 막 용기 없어 보이고 그러면은 가치가 낮죠. 그죠?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머라는 거, 연애적인 유머라는 건요, 내가 자신감, 여유를 보여주기 위한 신호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요, 편안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내가 좀 짓궂은 장난도 치고요. 그럴 줄도 알아야지 상대방이 편안한 걸 보여주는 거죠. 상대방 기분 상하게 할까봐 쩔쩔매면서, 얘 기분 상하면 어떡하지? 얘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데 무슨 장난을 쳐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연애 못 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연애 안 돼. 썸 못 하는 거예요. 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자 입장에 우리 성우님도 여자분이시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분이 장난도 못 치고 맨날 옆에서 비위나 맞출 준비나 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 남자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 남자를? 예? 뭐 사랑이 안 돼. 그거는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거죠. 건방진 태도. 일부러 지훈님은 제가 오프라인으로도 만난 사람이니까 제가 얘기를 해드리지만 건방진 태도를 보여주는 건 좋긴 하지만 본인의 속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는 건방지지 않은데 그냥 센 척 하려고 건방진 모습을 보여주는 건요, 독입니다. 예. 이 유머라는 건 여러분들의 솔직한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자신감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연애를 하기가 힘든 거죠. 예.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악습 가르쳐주고 자존감 높이는 법 알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자존감 높이는 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자,